자, 여러분, 이번 해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진짜 역대급 모순이자 엄청난 역사적 미스터리입니다. 평생을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조용히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왕조 전체를 낳아버린 인물, 바로 조선 왕조의 숨겨진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용했던 한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통째로 바꿔놓았는지 오늘 사료들을 바탕으로 아주 흥미진진하게 풀어가 볼 테니까요. 기대 팍팍 하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조선 후기를 이끌어간 그 수많은 왕들의 진짜 어머니, 그러니까 그 왕실 핏줄의 찐 기원점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아마 다들 치열하게 권력 다툼을 하던 아주 야심찬 왕비들을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요, 완전 틀렸습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미스테리의 정답은 여러분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 숨어 있거든요. 정답은 진짜 놀랍게도 가장 낮은 못에 있던 잊혀진 후궁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핵심입니다. 조선 후기 역사를 든든하게 지탱한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인물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왕비가 아니었어요. 살아서는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던 평범한 궁녀 출신 후궁, 바로 창빈 안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일개 궁녀가 이런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499년에 태어난 안씨는요, 불과 8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궁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518년에 왕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죠. 솔직히 궁궐 생활이 막 화려하거나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주 조용하고 탄탄하게 자기 자리를 다져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별표 치고 기억해야 할 결정적인 연도가 나옵니다. 바로 1530년. 이때 덕흥대원군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훗날 조선 역사에 얼마나 엄청난 폭탄을 터뜨릴지 당시엔 안씨 본인도 중종도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흙수저였는지 출신 배경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아버지 안탄대는 정칠품, 하급 무신이었어요. 한마디로 권력이라곤 1도 없는 진짜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죠. 그런데 8살에 궁에 들어간 그녀에게 엄청난 행운이 찾아옵니다. 당시에 궁궐에서 가장 존경받는 최고 어른이셨던 정현대비전으로 딱 배정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낮고 비찬한 출발선에서 시작했다는 게 훗날 그녀가 남긴 족적을 더 경이롭게 만들어주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당대 최고의 궁중 어른이셨던 정현대비가 어린 안씨의 진짜 슈퍼파워를 단번에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 아이는 진짜 범상치 않네? 하면서 직접 글도 가르치고 예법도 가르치며 친딸처럼 아꼈대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외모? 정치적 센스? 절대 아닙니다. 그녀의 무게는 바로 남다른 총명함, 그리고 누구와도 척지지 않는 그 겸손하고 척한 심성이었어요. 당시 궁궐이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완전 서바이벌 게임이었잖아요. 문정왕후 같은 전형적인 권력 지향형 여인들을 보세요. 끊임없이 권력을 쟁취하려고 정치적으로 싸우고 숙청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하지만 창빈 안씨의 생존 전략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오로지 겸손, 충실, 평화, 권력 다툼? 절대 안 끼어들죠.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야심만만한 문정왕후조차 안씨를 질투하기는커녕 엄청나게 신뢰하고 인정했을 정도라니까요. 자, 그러다가 1544년에 그녀의 조용한 삶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남편인 중종이 승하한 거예요. 당시 법도로는 왕이 죽으면 후궁들은 다 짐 싸서 궁 밖으로 쫓겨나야 했어요. 그런데 아주 이례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 깐깐하고 권력욕 강한 문정왕후가 특별 지시를 내려서 안씨를 궁에 그냥 머물게 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안씨가 궁궐 최고 실세들한테 얼마나 깊은 존경을 받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궁극의 증명서 같은 사건이었죠. 근데 이렇게 훈훈하고 평화로운 삶이 쭉 이어졌으면 참 좋았겠지만 사람 일이 마음대로 안 되죠. 1549년 가을에 친정에 놀러 갔던 안씨가 51살의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때 문정왕후랑 아들 명종까지 나서서 엄청 슬퍼했어요.
자, 이렇게 성실했던 한 후궁의 이야기는 여기서 아주 평범하게 훈훈한 결말을 맺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의 진짜 스펙터클한 드라마는 그녀가 죽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567년 안씨가 세상을 떠나고 시간이 꽤 흐른 시점이죠. 조선 조정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명종이 아들을 단 한 명도 안 남기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니, 왕위를 이을 직계 핏줄이 아예 없는 상황. 조정은 멘붕에 빠졌고 조선의 왕통이 이대로 끊어지나 싶은 어마어마한 위기가 닥칩니다. 상황이 얼마나 아찔했냐면요. 직계혈통, 그러니까 명종의 선에서는 핏줄이 가차없이 감겨버렸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명종의 비, 인순왕후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옆에 있는 방계혈통에서 다음 왕을 픽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 16살의 나이로 왕이 되는 선조입니다. 근데 이 선조가 누구의 핏줄이냐고요? 맞습니다. 아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1530년에 창빈 안씨가 낳았던 그 더 큰 대원군의 아들, 바로 안씨의 친손자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최초로 직계가 아닌 방계 출신이 왕이 되는 그 숨막히는 순간의 중심에 바로 그녀가 있었던 거죠. 아니, 근데 덜컥 왕이 된 선조 입장에서는 완전 미칠 노릇인 콤플렉스가 하나 생겨요. 1578년에 선조가 한 발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 감히 조모라고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당시 신하 한 명이 창빈 안씨를 첩이라고 부르니까 선조가 아주 하늘이 무너지게 불같이 화를 내며 한 말입니다. 자기는 일개 후궁의 핏줄이라는 신분 콤플렉스에 시달렸으면서도 남이 자기 친할머니를 깎아내리는 건 도저히 못 참았던 거죠. 새 왕이 느꼈던 깊은 불안감,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팍팍 느껴지지 않나요? 자, 여러분, 이제 360이라는 이 압도적인 숫자에 주목해 주시겠어요?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여기 있습니다. 창빈 안씨가 쏘아올린 기적의 혈통은 선조 딱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선조 이후에 광해군, 인조, 영조, 정조 쭉쭉 이어서 조선의 마지막 황제 순종까지 무려 360여 년 동안 조선을 통치한 모든 왕이 전부 싹 다 창빈 안씨의 직계 후손입니다. 한 구석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켰던 그 조용한 궁녀의 피가 조선 후기 360년 역사의 뼈대 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훌쩍 지나 1681년 숙종 때 와서 아주 파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팩트를 마주한 숙종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창빈 안씨가 우리 조선 왕조의 맥을 이었는데 어찌 묘에 비석 하나 없단 말인가? 원래 일개 후궁 묘에는 신도비라는 기념비를 절대 못 세우거든요. 근데 숙종이 직접 지시해서 세워버립니다. 살아서는 그저 평범했던 후궁이 죽고 나서 130여 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국가로부터 조선 왕실의 찐 뿌리로 공식 인정을 받은 엄청나게 빛나는 순간이었죠. 자, 그리고 현대에 오서 우리를 정말 입덕 벌어지게 만드는 팩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창빈 안씨의 묘가 지금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 있거든요. 근데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이 네 분의 대통령이 모두 그녀의 소박한 묘역 바로 근처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역사적 평가를 다 떠나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끈 국가 원수들이 모두 조선 후기 왕들의 조상 곁에 잠들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놀라운 우연 아닌가요? 사실 이런 기막힌 우연 때문에 풍수지리 하시는 분들은 이걸 풍수가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창빈 안씨의 묘자리가 국왕을 쑥쑥 배출해내는 어마어마한 명당인 건 맞는데 동시에 엄청난 풍파도 몰고 오는 묘한 자리라는 거죠. 실제로 그녀의 손자가 왕이 되자마자 임진왜란이라는 대재앙이 터졌고 현대에 와서도 이곳에 잠든 대통령의 자녀가 탄핵을 당하는 실현이 있었잖아요. 최고 권력을 쥐어주면서 동시에 거대한 시련도 주는 참 신비롭고 묘한 장소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잡한 풍수지리나 정치는 잠깐 내려놓고요. 다시 우리 주인공 이야기의 본질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그녀의 신도비에 적힌 이 딱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성품이 단정하고 온화하여. 결국 조선 후기 360년을 지탱하게 만든 그 진짜 힘은 어떤 치밀한 정치적 모략이나 화려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남을 배려했던 그녀의 지극한 성실함과 겸손함. 바로 그게 역사를 바꾼 궁극의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평생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한 번 못 받고 조용한 궁녀로 살았지만 결국 세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린 창빈 안 씨. 그녀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지금 여러분이 일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조용하고 묵묵한 헌신은 훗날 미래에 어떤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게 될까요? 누가 안 알아준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그 눈에 띄지 않는 성실함이 어쩌면 훗날 역사를 바꾸는 기적의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해설을 통해서 풍범함 속에 숨겨진 진짜 위대한 힘을 발견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